해숙은 오늘도 시장에 나갔습니다. 68살의 나이에도 새벽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남편의 아침을 차려주고 7시 30분이면 집을 나서죠. 평생을 미용실에서 가위를 들고 살았던 그녀는 은퇴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손놀림만큼은 정확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아들 재민이네 집에 가는 날이거든요. 여보, 또 뭘 사가려고 그래요? 남편 상수가 거실에서 소리쳤습니다. 70살의 은퇴 교사인 그는 아침마다 베란다에서 스트레칭을 하는 게 습관이었죠. 45년을 함께 산 부부였지만 해숙의 이런 성격만큼은 여전히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애들 집에 빈손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해숙은 현관문을 나서며 대답했습니다. 손에는 이미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죠. 시장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였어요. 요즘은 마트가 편하다고들 하지만 해숙은 여전히 전통시장이 좋았습니다. 사람 냄새가 나거든요. 아줌마, 오늘은 뭐 사가실래요? 과일 가게 사장님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20년 넘게 장사하신 분이라 해숙의 얼굴을 다 알고 있었죠. 샤인 머스켓 있어요? 제일 좋은 걸로요. 당연히 있죠. 근데 이거 비싸요. 한 송이에 5만 5천 원인데. 해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5만 5천 원이라는 금액이 결코 작은 돈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 다영이가 샤인 머스켓을 좋아한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지난번 명절 때 한 번 사갔더니 좋아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했죠. 괜찮아요. 제일 탐스러운 걸로 주세요. 그럼 이거요. 알이 굵고 색깔도 예뻐요. 해숙은 포도를 받아들고 정성스럽게 포장지를 골랐습니다. 연두색 포장지에 흰색 리본을 달아달라고 했죠. 사장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며느리한테 주시나 봐요. 진짜 좋은 시어머니시네요. 아이고 뭐리요. 해숙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잘해주는 게 당연한 일 아니냐는 생각이었죠. 집으로 돌아와서는 포장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리본이 삐뚤어진 곳은 없는지, 포도 알에 흠집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폈어요. 그걸 또 뜯어봐요. 상수가 신문을 보다 말고 물었습니다. 혹시라도 상한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애들이 요즘 뭐가 부족해서 그런 것까지 신경 써요. 재민이 공무원의 다영이는 그 방송이라는 걸 하면서 돈 잘 벌잖아요. 그래도요. 해숙은 짧게 대답하고는 다시 포장을 정리했습니다. 남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아들 재민은 서울시청에서 7급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며느리 다영은 정치 관련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꽤 많은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었죠. 해숙도 몇 번 봤습니다. 화면 속 며느리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정치 이슈를 분석했어요. 성공한 여자는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며느리가 영상에서 자주 하던 말이었죠. 해숙은 그 말이 왠지 마음에 걸렸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오후 2시 해숙과 상수는 지하철을 타고 아들네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35평 아파트였죠. 6년 전에 전세로 들어갔다가 2년 전에 매매로 전환했다고 들었어요. 대출이 3억 원 정도 있다고 했지만 그래도 강남에 집이 있다는 게 대단해 보였습니다. 엄마 아빠 오셨어요? 현관문을 열자 재민이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39살의 아들은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순하게 웃었죠. 다영이는요? 아, 방에서 촬영 중이에요. 조금 있으면 나올 거예요. 해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거실에 놓인 소파가 바뀌어 있었거든요. 지난번에 왔을 때는 밝은 베이지색 패브릭 소파였는데 지금은 검은색 가죽 소파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소파 바꿨네? 아, 네. 다영이가 촬영할 때 배경이 중요하다고 해서요. 재민이의 대답이 조금 어색했습니다. 해숙은 더 묻지 않았죠. 부엌으로 가서 물을 따르려다가 냉장고를 열었는데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냉장고가 거의 텅 비어 있었거든요. 김치 하나, 우유 한 팩, 요구르트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얘들아,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 거야?
괜찮아요, 엄마. 요즘 바빠서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어요. 해숙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냉장고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결혼한 지 7년이 됐는데 아직도 제대로 된 반찬 하나 해먹지 못하는 걸까요? 며느리 다영이가 바쁜 건 알지만 그래도 집에서 밥은 해먹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죠. 물을 마시고 거실로 돌아오는 길에 안방 쪽을 지나치게 됐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그 틈으로 드레스룸이 보였어요. 해숙은 무심코 고개를 돌렸다가 멈칫했습니다. 옷장 선반 위에 명품 가방이 줄지어 놓여 있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모두 5개였습니다. 해숙은 명품에 대해 잘 모르지만 저 가방들이 비싼 거라는 건 알 수 있었어요. 광택이 나는 가죽 금색 로고 정교한 스티치. 한 개에 200만 원은 넘을 것 같았죠. 엄마 뭐 하세요? 재민이의 목소리에 해숙은 화들짝 놀라 돌아섰습니다. 아, 아니야. 그냥. 다영이 나왔어요. 거실로 가요. 해숙은 아들을 따라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는 며느리 다영이 앉아 있었죠. 36살의 그녀는 집에 있는데도 풀 메이크업에 블라우스를 단정하게 입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촬영이 좀 길어져서 늦게 나왔네요. 괜찮아. 바쁜데 우리가 와서 미안하네. 해숙은 조심스럽게 포도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샀어. 샤인 머스켓이야. 다영은 상자를 받아들고 가볍게 웃었습니다. 아, 감사해요. 근데 요즘은 이런 거 안 사오셔도 돼요. 저희가 다 있으니까. 그 말에 해숙의 마음이 살짝 무거워졌습니다. 물론 며느리는 부담 주지 말라는 뜻으로 한 말이겠죠. 하지만 왠지 자신의 정성이 가벼워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래도 어른이 자식한테 챙겨주는 게 당연한 거지. 상수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다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포도 상자를 주방 쪽에 놓았죠. 어머님, 아버님, 저녁은 드시고 가실 거죠? 제가 좋은 레스토랑 예약해놨어요. 아니야, 우리는 집에서 먹고 갈게. 내가 바쁜데 신경 쓰지 마. 에이, 괜찮아요. 오랜만에 오셨는데. 대화는 그렇게 무난하게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해숙의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불편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텅 빈 냉장고, 새로 바뀐 가죽 소파, 드레스룸에 가득한 명품 가방들. 뭔가 균형이 맞지 않는 느낌이었죠. 저녁 식사는 집 근처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했습니다. 다영이 단골로 다닌다는 곳이었는데 1인당 8만 원이 넘는 코스 요리였어요. 해숙은 음식이 입에서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맛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비싼 걸 먹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다영아, 요즘 방송은 잘 되고 있니? 상수가 물었습니다. 네, 구독자가 15만 명 정도 됐어요. 광고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요. 그거 참 대단하네. 근데 그걸로 수입이 괜찮은 거야? 괜찮죠.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는 벌어요. 협찬도 많이 받고요. 해숙은 조용히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300만 원이면 적지 않은 돈이었죠. 그런데 왜 냉장고는 텅 비어 있고 명품 가방만 늘어나 있는 걸까요?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해숙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뭐가요? 애들 집이요. 냉장고는 텅 비어 있는데 명품 가방은 그렇게 많고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나 봐요. 요즘 세상이 우리 때랑 다르잖아요. 상수는 그렇게 말했지만 해숙의 마음속 불편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뭔가 균형이 무너진 것 같은 느낌. 겉은 화려한데 속은 텅 빈 것 같은 느낌이었죠. 집에 도착해서도 해숙은 한참을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행복한 걸까? 저렇게 사는 게 정말 좋은 걸까? 아들은 괜찮을까? 새벽 2시가 넘어서야 해숙은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도 명품 가방들이 줄지어 서 있는 장면이 계속 떠올랐죠. 마치 무언가를 경고하듯이 말입니다. 2주일 후 해숙의 휴대폰에 며느리 다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저 다영. 그래. 무슨 일이야? 저기,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집에 좀 와주실 수 있으세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조금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해숙은 순간 걱정이 됐죠.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어머님한테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자세한 얘기는 오시면 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해숙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다영이가 우리 보자는데 무슨 일인가 봐요. 글쎄요. 주말에 가봐야 알겠죠. 토요일 오전 10시 해숙과 상수는 다시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손에 아무것도 들고 가지 않았어요. 지난번에 며느리가 그런 거 안 사와도 된다고 했던 말이 신경 쓰였거든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거실에는 재민이와 다영이가 나란히 앉아 있었는데 둘 다 표정이 굳어 있었죠. 무슨 일이야? 해숙이 물었습니다. 다영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사실은 제가 부탁드릴 게 있어서 모시고 왔어요. 그래, 말해봐. 저희가 지금 좀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해숙과 상수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돈 얘기가 나오니 순간 긴장이 됐죠. 얼마나 필요한데? 상수가 물었습니다. 500만 원이요. 500만 원? 해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500만 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거든요. 무슨 일로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해? 재민이가 난처한 표우로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은 다영이가 촬영 장비를 새로 사야 하는데 지금 당장 현금이 없어서요. 제 월급은 다음 주에 들어오고. 촬영 장비? 해숙은 의아했습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만 해도 멀쩡한 카메라가 거실에 있었거든요. 네, 요즘 경쟁이 치열해서 좋은 화질로 찍어야 구독자들이 늘어나요. 지금 쓰는 건 2년 전 모델이라 화질이 떨어져요. 다영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해숙은 조용히 듣고 있었죠. 그런데 뭔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한 달에 300만 원씩 번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왜 500만 원이 없는 걸까요? 다영아, 내가 한 달에 300만 원씩 번다고 했잖아. 그 돈은 어디에 쓰는 거야? 해숙의 질문에 다영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그게 생활비도 들고 촬영 의상도 사야 하고 구독자들이 제 외모도 많이 보거든요. 이미지 관리도 중요해서요. 이미지 관리? 네, 옷도 좋은 걸 입어야 하고 메이크업도 관리받아야 하고 그런 게 다 비용이에요. 해숙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편을 바라봤죠. 상수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500만 원은 우리도 큰 돈인데 언제까지 갚을 수 있어? 한 달 안에요. 다음 달에 큰 광고 계약이 하나 들어와요. 그거 받으면 바로 갚을게요. 재민이가 거들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희가 차용증도 쓸게요. 정식으로 빌리는 거예요. 해숙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500만 원이라는 돈은 그녀가 미용실에서 3년간 모은 돈이었어요. 은퇴하고 나서 남편 몰래 조금씩 모아둔 돈이었죠. 노후 자금은 따로 있었지만 이 돈만큼은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통장에 넣어둔 거였습니다. 여보, 어떻게 할래요? 해숙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애들이 어려우면 도와줘야죠. 결국 해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빌려줄게. 대신 차용증은 꼭 써야 해.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다영이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그날 오후 해숙은 은행에 가서 500만 원을 인출했어요. 30년을 거래한 은행이라 직원도 해숙을 알아봤죠. 어머니, 이렇게 큰 돈을 갑자기 찾으시면 어떻게 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들한테 좀 빌려주려고. 아드님 잘 되셨다면서요? 혹시 사기는 아니시죠? 아이고, 우리 아들이 사기를 쳐? 해숙은 웃으며 넘겼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500만 원을 봉투에 담아 다시 아들네 집으로 갔죠. 다영은 돈을 받으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한 달 안에 꼭 갚을게요. 그리고 종이 한 장을 내밀었어요. 차용증이었습니다. 본인 윤다영은 정혜숙님께 500만 원을 차용하며 2025년 12월 15일까지 전액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날짜는 정확히 45일 후였습니다.
해숙은 그 종이를 받아 지갑에 넣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상수가 말했습니다. 당신 표정이 안 좋네요. 그냥 왠지 마음이 편치 않아요. 애들이 갚는다는데 뭐. 그게 아니라요. 다영이 얘기 들어보니까 한 달에 300만 원씩 버는데 왜 저축은 안 하고 전부 외모 관리에 쓰는 건지 모르겠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래요. 자기 관리한다고. 해숙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불편함은 점점 커져만 갔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12월 15일 차용증에 적힌 날짜였어요. 해숙은 아침부터 핸드폰을 자주 확인했습니다. 다영에게서 연락이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오전이 지나고 오후가 됐는데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저녁 6시쯤 해숙은 참지 못하고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영아, 나 어머니야. 아, 네. 어머님, 오늘 차용증 날짜인데 혹시 잊었니?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기, 어머님, 그게요. 왜? 광고 계약이 좀 늦어지고 있어요. 아직 돈을 못 받았어요. 해숙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언제 갚을 수 있는데? 다음 달 말까지는요. 확실히 들어온대요. 다영아, 약속은 지켜야 하는 거야.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전화를 끊고 나서 해숙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상수가 물었죠. 왜 그래요? 다영이가 돈을 못 갚는데요. 뭐? 광고가 늦어진다나 뭐라나? 상수의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그럼 언제 준다는데? 다음 달 말까지래요. 에휴.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 말이라면 또 45일을 더 기다려야 했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해숙은 우연히 며느리의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최근 올라온 영상이었는데 제목이 눈에 띄었죠. 성공한 여자의 겨울 패션 하울. 이번 시즌 명품 쇼핑. 해숙은 영상을 클릭했습니다. 화면 속 다영은 환하게 웃으며 새로 산 명품 코트를 소개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번 겨울에는 이 코트로 승부 봐야죠. 가격은 350만 원인데 투자 가치가 충분해요. 해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350만 원짜리 코트를 사면서 500만 원은 못 갚는다고요?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이 가방도 새로 샀어요. 280만 원인데 제 채널 이미지랑 완전 잘 어울리죠? 해숙은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영상을 껐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분노보다는 실망감이 컸죠. 자신이 3년간 모은 500만 원은 못 갚으면서 600만 원이 넘는 옷과 가방은 사는 며느리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요. 해숙은 남편에게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상수도 영상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우리 돈은 안 갚으면서. 전화해서 물어봐야겠어요. 아니, 잠깐만요. 먼저 재민이한테 전화해봐요. 해숙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민아,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에요? 다영이 유튜브 봤니? 아, 그거요? 재민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새로 옷이랑 가방 샀더라고. 그런 돈은 있으면서 우리 돈은 왜 못 갚는 거야? 엄마, 그건 협찬 받은 거래요. 협찬? 네, 브랜드에서 공짜로 준 거요. 그래서 영상 찍는 거고요. 해숙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협찬이라고요? 그럼 공짜로 받은 걸 자기가 산 것처럼 얘기하는 건가요? 그래도 재민아, 약속은 지켜야지. 차용증까지 썼잖아. 알아요, 엄마. 제가 다영이한테 얘기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해숙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틀 후 해숙은 다시 아들네 집에 가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남편도 함께였죠.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지하철을 탔어요. 아파트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연 건 다영이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오늘 오신다고 말씀 안 하셨는데요. 갑자기 와서 미안해. 우리 잠깐만 얘기 좀 하자. 거실로 들어가자 재민이도 나왔습니다. 네 사람이 소파에 둘러앉았죠.
다영아, 돈 언제 갚을 수 있니? 해숙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저기, 어머님, 정말 죄송한데 좀 더 기다려 주실 수 있으세요? 광고 계약이 생각보다 늦어지고 있어서요. 얼마나 더? 한 달만 더요. 다영아. 해숙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너 영상 봤어. 새 옷이랑 가방 샀더라고. 아, 그건 협찬이에요. 협찬이든 뭐든 내가 그걸 받을 수 있는 입장이면 우리 돈도 갚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다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님, 그건 좀 다른 문제예요. 협찬은 제 일이고, 일이라고. 해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영아, 약속을 지키는 게 일보다 중요한 거야. 내가 일한다는 게 뭐니? 공짜로 받은 걸 자기가 산 것처럼 거짓말하는 게 일이야?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건 마케팅이에요. 다영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분위기가 급격히 나빠졌죠. 마케팅? 시청자들한테 거짓말하는 게 마케팅이야? 어머님은 이런 걸 모르세요.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가 세상을 몰라도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건 알아. 재민이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다영이 진정해요. 우리 차분히 얘기해봐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해숙과 다영 사이의 골은 깊어져만 갔죠. 그날 밤 해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와 다툰 게 처음이었거든요. 평생을 참고 살았던 그녀였지만 이번만큼은 참을 수 없었어요. 500만 원이라는 돈이 아깝다기보다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한 실망감이 컸습니다. 새벽 3시 해숙은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갔습니다. 서랍장을 열고 차용증을 꺼냈죠. 다영의 서명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어요. 2025년 12월 15일까지 전액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미 보름이 지난 약속이었습니다. 해숙은 차용증을 보며 한참을 생각했어요. 이 종이 한 장이 자신과 며느리 사이를 이렇게 멀어지게 만들 줄은 몰랐죠. 다음 날 아침 해숙은 일찍 일어나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다영이네 집에 다시 가봐야겠어요. 왜요? 어제 그렇게 싸우고 왔는데. 차용증 원본을 받아와야 할 것 같아요. 뭔가 불안해서요. 상수는 아내의 얼굴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남편이라 아내의 마음을 알 수 있었죠. 오전 11시 해숙은 혼자 아들네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전화도 하지 않았어요. 갑자기 가는 게 미안했지만 차용증만은 꼭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려는데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영의 목소리였어요. 엄마, 진짜 답답해 죽겠어. 시어머니가 왜 이렇게 집착하는지 모르겠어. 해숙은 문고리를 잡은 채 멈칫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통화 중인 것 같았죠. 고작 500만 원 가지고 우리가 못 갚을 것 같아? 시간 문제라니까. 해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고작 500만 원이라고요? 알았어, 엄마. 나도 스트레스 받아. 다음 주에 친정 갈게. 끊어. 전화가 끊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해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나야, 어머니. 문이 열리자 다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오늘 오신다고 안 하셨는데요. 미안해. 갑자기 와서. 잠깐만 들어가도 될까? 아, 네. 거실로 들어서자 소파 위에 명품 가방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새로 산 건지 택도 붙어 있었어요. 다영아, 이것 또 샀어? 아니요, 이것도 협찬이에요. 다영이 서둘러 가방들을 치우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소파 밑에서 찢어진 종이 조각이 눈에 띄었어요. 해숙은 무심코 그걸 집어들었죠. 종이 조각에는 차용증이라는 글자와 500만 원, 그리고 자신의 이름 정혜숙 일부가 남아 있었습니다. 다영아, 이게 뭐니? 해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그건 차용증을 찢었어? 아니에요, 어머님.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 뭐야? 이게 내 이름이고 차용증이라고 써 있잖아. 해숙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다영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제가
실수로 찢어진 거예요. 휴지통에 버릴 종이랑 같이 있어서. 실수? 차용증을 실수로 찢어? 어머님 진짜 실수예요. 제가 새로 써드릴게요. 해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영아, 너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니? 아까 전화로 누구랑 얘기하는 거 다 들었어. 다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뭘요? 고작 500만 원이라고 했지? 시어머니가 집착한다고 했지? 다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해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다영아, 그 500만 원이 내가 3년 동안 모은 돈이야. 미용실에서 손님 한 명 한 명 머리 깎아주면서 하루에 10,000원씩, 20,000원씩 모은 거야. 어머님, 너한테는 고작 500만 원일지 몰라도 나한테는 평생의 땀이 담긴 돈이야. 해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70평생 남 앞에서 눈물 흘리지 않았던 그녀였지만 이번만큼은 참을 수 없었어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다영의 친정어머니 명자였어요. 61살의 그녀는 지역에서 소문난 유지 부인이었죠. 남편이 전직 시의원이었고 본인도 여러 사회단체 회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세요? 사돈 어른께서 오셨네요. 명자의 목소리는 표면적으로는 공손했지만 어딘가 깔보는 듯한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해숙은 억지로 웃으며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잠깐 다영이랑 얘기하러 왔어요. 무슨 얘기요? 명자가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25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이었어요. 그게 해숙이 말을 꺼내려는데 다영이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저기 지난번에 어머님께 빌린 돈 있잖아. 그 얘기 하러 오셨어. 아, 그거? 명자의 표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얼마 빌렸는데? 500만 원이요. 500만 원? 명자는 해숙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이 마치 고작 500만 원 가지고 뭘 그러냐는 듯 했죠. 사돈 어른, 우리 다영이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네, 유튜브 한다고 들었어요. 유튜브가 그냥 유튜브가 아니에요. 우리 다영이는 구독자가 15만 명이나 되는 인플루언서예요.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라고요. 해숙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명자의 말투가 점점 거슬렸지만 참았죠. 그런 사람이 이미지 관리를 안 하면 되겠어요? 좋은 옷 입고 좋은 가방 들어야 구독자들이 신뢰하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그런 거라니까요. 그래도 약속은 지켜야죠. 해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약속? 명자가 비웃듯이 웃었습니다. 사돈 어른,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우리 세대랑 달라요. 돈을 벌려면 투자를 해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말이에요. 투자요? 그렇죠. 다영이가 지금 옷이랑 가방 사는 게 소비가 아니라 투자예요. 그걸로 구독자 늘리고 광고 많이 받고 그러면 돈이 더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해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명자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500만 원 정도는 우리 다영이한테 큰 돈도 아니에요. 한 달만 기다리시면 바로 갚을 수 있는 돈이라고요. 그럼 왜 벌써 보름이나 지났는데 안 갚는 거예요? 해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타이밍이 안 맞았다니까요. 광고비가 늦게 들어오고 그런 거지 안 갚으려는 게 아니잖아요. 차용증을 찢어놓고요. 뭐? 명자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해숙은 손에 쥐고 있던 종이 조각을 보여줬죠. 이거 봐요. 차용증이 찢어져 있어요. 명자는 잠시 종이를 보더니 다영을 쳐다봤습니다. 다영은 고개를 숙였죠. 실수로 찢어진 거래요. 명자가 말했습니다. 실수? 네, 실수예요. 그리고 새로 써드리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시는지 모르겠네요. 해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예민한 게 아니에요. 이건 약속의 문제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 문제라고요. 신뢰? 명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돈 어른, 평생 모은 돈이 500만 원이에요? 그것도 3년이나 걸려서? 그 말에 해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아니, 솔직히 그렇잖아요.
요즘 시대에 500만 원이 뭐 그렇게 큰 돈이라고. 우리 다영이가 한 달에 300만 원씩 버는데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해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 500만 원은 제 노동의 대가예요. 제가 38년 동안 미용실에서 일하면서 손님들 머리 깎아주고 파마해주고 그렇게 번 돈이에요. 그래서요. 명자가 팔짱을 꼈습니다. 38년 일해서 모은 게 고작 500만 원이라니 너무 안타깝네요. 우리 다영이는 1년 만에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벌어요. 해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모욕감이 밀려왔죠. 평생을 성실하게 일한 자신의 삶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많이 벌지 못했을지는 몰라도 적어도 약속은 지켰어요. 빌린 돈은 갚고 거짓말은 하지 않았어요. 거짓말? 명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우리 다영이가 언제 거짓말했어요? 협찬 받은 걸 자기가 산 것처럼 영상 올리는 게 거짓말 아니에요? 그건 마케팅이에요. 요즘 유튜버들은 다 그래요. 그게 옳은 건가요? 옳고 그름의 문제인가요? 이건 비즈니스예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다영은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했죠. 엄마, 어머님 진정하세요. 하지만 이미 감정의 골은 깊어진 상태였습니다. 명자가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어요. 사돈 어른,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평생 미용실에서 일하신 분이 우리 다영이가 하는 일을 이해 못하시는 건 당연해요. 세대 차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세대 차이? 네, 우리 시대는 성실하게 일하면 됐죠. 하지만 요즘은 달라요. 브랜딩이 중요하고 이미지가 중요해요. 그걸 모르시니까 이렇게 작은 일에 집착하시는 거예요. 작은 일이요? 해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00만 원이 작은 일이에요? 약속을 어긴 게 작은 일이에요? 비교하면 그렇죠. 우리 다영이가 앞으로 벌어들일 돈에 비하면 말이에요. 명자는 거만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좀 짠하잖아요. 38년 일해서 500만 원이라니. 저는 작년에 골프장에서만 그것보다 더 썼는데요. 그 순간 해숙의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당신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가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죠. 내 인생을, 내 노동을 깔보는 거예요? 깔보는 게 아니라.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해숙이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명자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죠.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어요. 당신 같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밤 9시까지 일하는 게 어떤 건지. 손이 물에 불어서 갈라지고 허리가 아파서 잠을 못 자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제가 알아야 해요? 명자가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실수로 해숙의 팔을 밀었어요. 아니, 실수인지 일부러인지 애매한 동작이었죠. 해숙은 비틀거렸습니다. 그 순간 명자가 해숙의 머리채를 잡았어요. 지금 당신이 뭐 하는 거예요? 나요? 두 사람이 몸싸움을 하는 순간 테이블 위에 있던 샤인머스켓 상자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포장이 찢어지며 포도알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죠. 툭툭툭. 초록색 포도알들이 바닥에 떨어지며 터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해숙의 머리에서 피가 떨어졌어요. 어머! 다영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해숙은 테이블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힌 것이었죠. 피가 이마에서 흘러내렸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바닥에는 터진 포도알과 피가 섞여 있었어요. 해숙은 떨리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죠. 손에 피가 묻어났습니다. 명자는 놀란 표정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다영은 어쩔 줄 몰라 하며 티슈를 가지러 갔죠. 해숙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터진 포도알들이 손바닥에 닿았어요. 그녀가 정성껏 골라서 예쁘게 포장했던 샤인머스켓이었습니다. 여보. 해숙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나 혼자서는 안 되겠어요. 빨리 와줘요. 전화기 너머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어디 다쳤어요? 빨리요. 제발. 해숙의 목소리는 처절했습니다. 70평생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았던 그녀가
처음으로 무너진 순간이었죠. 전화를 받은 상수는 체육관 러닝머신을 급히 멈췄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70살의 나이에도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하던 그였지만 이날만큼은 운동복 차림 그대로 체육관을 뛰쳐나왔죠. 택시. 손을 들어 택시를 잡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지하철을 탔겠지만 지금은 1분 1초가 급했어요. 강남 쪽으로 빨리 가주세요. 택시 안에서 상수는 계속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내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불안감이 점점 커졌죠. 40분 후 상수는 아들네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4층으로 올라갔어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죠. 그리고 그는 멈춰 섰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터진 포도알들이 흩어져 있었고 그 사이로 핏자국이 보였어요. 소파에는 아내 혜숙이 앉아 있었는데 이마에 거즈를 대고 있었죠. 며느리 다영은 구석에 서서 불안한 표정이었고 명자는 팔짱을 낀 채 소파 반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상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아내의 상처를 본 순간 그의 이성이 흔들렸어요. 여보. 혜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상수는 아내에게 다가가 이마를 살폈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다영이가 소독해줬어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상수가 다영을 쳐다봤습니다. 다영은 고개를 숙였죠.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뭐가 어떻게 된 거냐고요? 상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는 평생 온화한 교사로 살았지만 지금만큼은 참을 수 없었어요. 명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 어른 진정하세요. 이건 좀 과장된 면이 있어요. 과장? 상수가 명자를 노려봤습니다. 제 아내 이마에서 피가 나는데 과장이에요? 그건 실수였어요.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실수? 상수는 바닥에 흩어진 포도알들을 봤습니다. 아내가 정성껏 준비했던 샤인 머스켓이었죠. 그리고 테이블 위에는 명품 가방들이 놓여 있었어요. 다영아. 상수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네, 아버님. 이 테이블 얼마짜리야? 갑작스러운 질문에 다영이 당황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세요? 물어보잖아. 얼마짜리냐고. 600만 원 정도요. 600만 원. 상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주위를 천천히 걸었어요. 여보, 뭐 하려고 그래요? 혜숙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상수는 대답하지 않았죠. 그는 유리 테이블 옆에 서서 양손으로 테이블 모서리를 잡았습니다. 아버님, 지금 뭐 하시려고? 다영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상수는 테이블을 들어 올렸습니다. 70살의 나이에도 꾸준히 운동한 덕분에 힘이 있었죠. 여보. 혜숙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콰르르르릉. 상수는 유리 테이블을 바닥에 내리쳤습니다. 600만 원짜리 테이블이 산산조각 나며 바닥에 흩어졌죠. 유리 파편들이 반짝이며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다영은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고 명자는 놀란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이게 우리 부부의 500만 원보다 소중한 겁니까? 상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거웠습니다. 600만 원짜리 테이블은 살 수 있으면서 왜 500만 원은 못 갚는 겁니까? 아버님, 그건 말해보세요. 왜 못 갚는 겁니까? 다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상수는 바닥에 흩어진 유리 파편들을 내려다봤죠. 제 아내가 3년 동안 모은 돈이 500만 원입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밤 9시까지 일하면서 하루에 10,000원씩 모은 돈이에요. 아버님, 그 돈이 뭔지 아세요? 그건 단순한 500만 원이 아니에요. 제 아내의 3년의 땀이에요. 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600만 원짜리 테이블을 사놓고 명품 가방을 5개나 사놓고 우리 돈은 못 갚는다고 하네요. 명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 어른 진정하세요. 저희가 갚을게요. 지금 당장 갚으면 되잖아요.
지금 당장요? 상수가 명자를 쳐다봤습니다. 차용증에는 45일 전 날짜가 적혀 있는데 지금 당장 갚으면 된다고요? 그건 사정이 있었어요. 무슨 사정입니까? 돈이 없어서요? 아니면 갚기 싫어서요? 명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갚기 싫은 게 아니라 타이밍이. 타이밍? 상수가 비웃었습니다. 명품 가방 살 타이밍은 있고 빌린 돈 갚을 타이밍은 없다는 겁니까? 그건 투자예요. 다영이 이를 위한 투자라고요. 투자요. 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투자라는 게 남한테서 빌린 돈은 안 갚고 자기 치장에만 쓰는 겁니까? 사돈 어른 요즘 세상을 모르시는군요. 유튜버는 이미지가 중요해요. 좋은 옷 입고 좋은 가방 들어야 구독자가 늘어나요. 그래서 거짓말도 하는 겁니까? 거짓말이 아니라 마케팅이에요. 협찬 받은 걸 자기가 산 것처럼 속이는 게 마케팅입니까? 명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상수는 며느리를 바라봤죠. 다영아, 내가 정말 행복하니? 네. 다영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하냐고. 거짓말하면서 빌린 돈 안 갚으면서 구독자들 속이면서. 저는 성공하고 싶어요. 다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공이요? 상수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다영아, 성공이 뭔지 아니? 성공은 내가 얼마나 많은 명품을 가졌느냐가 아니야.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속였느냐도 아니고. 그럼 뭔데요? 성공은 내가 누구를 밟고 올라서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느냐야. 그 말에 다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해숙이 일어섰습니다. 이마에 거즈를 고쳐대고 며느리에게 다가갔죠. 다영아, 나는 내가 미워서 이러는 게 아니야. 내가 걱정돼서 그래. 어머님, 너 지금 행복하지 않아.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속은 텅 비어 있어. 냉장고처럼. 다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저,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욕심이 나쁜 건 아니야. 하지만 욕심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약속을 어기는 건 잘못된 거야. 해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명자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됐어요, 다영아. 우리 가자. 500만 원 지금 당장 송금할게요. 어머니. 다영이 명자를 말렸습니다. 엄마, 그냥 가지 마. 내가 할 말이 있어. 뭐? 엄마가 맨날 하는 말. 성공해야 한다. 남들한테 지지 말아야 한다. 좋은 거 입어야 한다. 그 말들 때문에 나 너무 힘들었어. 다영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나도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 냉장고에 반찬 채워놓고 남편이랑 저녁 먹고 주말에 공원 산책하고 그런 거 하고 싶었어. 다영아, 지금 내가 무슨 소리를. 하지만 엄마는 그걸 못하게 했잖아. 맨날 남들 보기 부끄럽다고 좀 더 잘 살아야 한다고. 다영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나 더 이상 못해. 이렇게 사는 거 너무 힘들어. 명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가방을 집어들고 현관으로 향했죠. 엄마. 다영이 불렀지만 명자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거실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바닥에는 여전히 유리 파편과 포도알들이 흩어져 있었죠. 어머님,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다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500만 원은 제가 꼭 갚을게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영아. 해숙이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일어나. 무릎 꿇을 필요 없어. 어머님. 돈은 나중에 갚으면 돼.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 뭔데요? 내가 진짜 행복해지는 거. 거칠해 말고 진짜로. 해숙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는 내가 명품 가방 들고 다니는 거 보고 싶은 게 아니야. 내가 행복하게 웃는 거 보고 싶어. 다영이 해숙을 꼭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죠. 그날 이후 한 달이 흘렀습니다. 다영은 모든 협찬 관계를 끊었습니다.
유튜브 채널도 잠정적으로 중단했죠. 명품 가방들은 중고 사이트에 팔았어요. 5개를 팔아서 400만 원을 만들었고 나머지 100만 원은 재민의 월급에서 보탰습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다영은 봉투를 들고 시댁을 찾았습니다. 안에는 500만 원이 들어있었죠. 현관문을 열자 해숙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머님 이거. 다영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500만 원이요. 늦어서 죄송해요. 해숙은 봉투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죠. 고생했어, 다영아. 어머님, 들어와. 저녁 준비했어. 식탁에는 미역국이 끓고 있었습니다. 해숙이 직접 끓인 소고기 미역국이었죠. 오늘 아버님 칠순이라고 들었어요. 다영이 말했습니다. 응, 그래. 근데 왜 다른 분들은 안 계세요? 초대 안 했어. 우리끼리만 조용히 먹으려고. 상수가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다영이 왔구나. 아버님 죄송해요. 선물도 준비 못했어요. 괜찮아. 내가 온 것만으로도 충분해. 네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해숙이 미역국을 떠서 남편에게 먼저 주었죠. 여보, 70살 생일 축하해요. 고마워요. 다영아, 재민아, 너희도 먹어. 감사합니다, 어머님. 따뜻한 미역국을 먹으며 다영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진짜 행복이 뭔지를요. 화려한 레스토랑도 비싼 옷도 명품 가방도 아닌 이렇게 가족과 함께 따뜻한 밥을 먹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이었어요. 어머님, 다음에 제가 김치찌개 끓여올게요. 다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요리할 줄 알아? 배우면 되죠. 어머님이 가르쳐 주세요. 해숙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다음 주에 우리 집으로 와. 김치찌개부터 가르쳐 줄게. 식사가 끝나고 해숙은 500만 원이 든 봉투를 남편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 돈 어떻게 할 거예요? 상수가 물었습니다. 그냥 여기 놔둘래요. 왜요? 이 돈은 단순한 500만 원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45년 동안 함께 살아온 세월의 무게예요. 그리고 다영이가 다시 일어서는 계기가 된 돈이고요. 해숙은 봉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모든 게. 그래요. 이제 끝났네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다영은 새로운 유튜브 영상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이랬죠. 저는 거짓말쟁이였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께 드리는 사과. 영상에서 다영은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협찬받은 걸 숨겼던 것, 과소비했던 것, 허영심에 사로잡혔던 것, 모두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는 성공한 척하느라 진짜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족의 신뢰, 제 자신의 존엄, 그리고 정직함을요. 영상 말미에 다영은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솔직하게 살겠습니다. 명품은 없어도 협찬은 없어도 진짜 제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그게 진짜 성공이라고 배웠거든요. 영상은 순식간에 1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댓글에는 응원의 메시지가 가득했죠. 진짜 용기 있네요. 이런 솔직함이 진짜 인플루언서의 모습입니다. 응원해요, 다영님. 다영은 댓글을 읽으며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자신의 모습으로 인정받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날 밤 다영은 해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다영아. 무슨 일이야? 그냥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어서요. 뭐가? 어머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요. 제가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도. 해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다영아, 가족은 원래 그런 거야. 서로 실망도 하고 화도 내지만 결국엔 함께 가는 거지. 어머님, 내가 진짜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돈보다 무거운 게 있거든. 뭔데요? 바로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야. 전화를 끊고 나서 다영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으며 모든 상처를 치유하듯 조용히 내렸죠. 500만 원은 돌아왔지만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존중.
그게 바로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가장 값진 것이었습니다.